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9월 FOMC 결과에서 25bp 인하에 집중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중소형주도 함께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제 2021년 11월 당시에 경신했던 러셀 2000 신고가를 간밤에 또 한번 경신을 해냈습니다. 나스닥 역시 신고가 경신이었고요. 이렇게 뉴욕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배경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새롭게 받아봤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금리 경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와 함께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또 엔비디아, 인텔의 폭등세도 함께 연출이 됐었죠. 다만 이제 트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담이기는 합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주요 내용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금리 인하의 부스트를 받은 듯한 간밤의 흐름이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유입, 거기다가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얹어지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9% 상승하면서 22,470선의 거래를 마쳤죠. 오늘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해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5%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6,631포인트 선까지 가리키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간밤이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러셀 2000 지수 역시 2.5%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올타임 하이 레코드를 새로 세웠는데요. 이 소형주들은 대기업들에 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저금리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받아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시면 출발 분위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주 새롭게 발표됐던 신규 실업 지표를 소화한 영향이 있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3만 건 이상 감소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24만 건도 하회하는 수준이었죠. 굿뉴스가 배드뉴스다라는 일시적인 해석 속에서 연준의 추가 인하에 대한 확신이 살짝 감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4bp 이상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도 출발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약했으나 점차적으로 탄력이 붙는 양상이었죠.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됐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인상 깊었던 월가 전문가의 코멘트로는 어팔루사 매니지먼트의 데이빗 테퍼의 그 CNBC 인터뷰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지 않겠냐, 어떻게 거부를 하겠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연내에 2번이나 더 추가적으로 인하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주식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장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이 발언에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미국 증시가 최고치 랠리를 달려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면, 조금 빠지면 사야지 하고 현금 확보를 해두셨던 분들이라면 참 아쉬울 수밖에 없는 최근의 흐름이고요. 반대로 미리 매수를 하셨던 분들께서 웃고 계실 만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장중에 전해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도 시장에 우호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So what we're doing, and we're speaking to President Xi on Friday to see if we can finalize something on TikTok, because there is tremendous value, and I hate to give away value, but I like TikTok. It helped get me elected. In fact, Charlie said, "Sir, you ought to get on TikTok. You'd be great." I said, "Really? Tell me about TikTok." And we, as you know, we did unbelievably well with youth. But on a much bigger scale, we're pretty close to a deal. We may do an extension with China, but it's an extension based on the same terms that we have right now, which are pretty good terms.
무엇보다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관세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도 시사를 했죠. 틱톡 문제에 대한 합의에도 거의 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부분 역시 장중의 센티먼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3달하고 살짝 더 남은 상황 속에서 월가 IB들은 연말 목표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웰스파고 측에서 기존의 최대 6,800에서 기존 최대 6,500에서 이제는 새롭게 6,800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170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점치고 있는 거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최대 7,6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1,000포인트 이상 S&P 500이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M7 기술주들은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연속적인 랠리를 펼치다가 오늘 2%대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간밤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와 인텔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을 향해서 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인텔의 주가가 어제 프리마켓에서부터 30%대 폭등 흐름을 나타냈었죠. 오늘 정규장에서는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3%의 플러스권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까지 함께 살아나면서 주가 3.5% 함께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죠. 그 밖에 소프트웨어 인프라 섹터 내에서는 오라클의 주가가 1%대 쉬어갔던 반면에 팔란티오가 5% 급등,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13% 급등 효과로 여타 피어 종목들의 투심까지 함께 살아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밖에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AI 서버주들, 램 리서치, KLA 코퍼레이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등의 종목들이 아주 양호한 표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간밤이었고요. 알파벳의 주가 역시도 1%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은 구글 크롬의 제미나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제미나이를 크롬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미국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치, AI 검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알파벳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종목별로 전해졌던 이슈들은 하나씩 묶어서 볼 텐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소폭 쉬어갔습니다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죠. 위스콘신주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4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위스콘신주의 33억 달러 규모 첫 번째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이제 총 투자 규모는 73억 달러로 늘어나게 됐고요. 첫 번째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센터가 추가된다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수십만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급의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게 될 거다라는 사측의 설명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3% 소폭 쉬어가는 흐름을 간밤 보였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늘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연간 반복 매출, 줄여서 ARR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 그대로 매년 반복해서 들어오는 고정적이고 또 안정적인 매출을 의미하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같이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이 ARR이 대부분 구독료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이 수치가 20% 증가, 2031년에는 100억 달러를 달성, 2036년에는 200억 달러까지 훌쩍 뛸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AI 플랫폼 판게아를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대감 실리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간밤 13% 가까운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주가는 500달러 선을 뚫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텔입니다. 역시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투자 소식에 움직인 것이 되겠고요. 양사는 데이터 센터와 PC 칩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엔비디아의 X86 CPU를 제작하는 한편 파운드리 생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고요. 소프트뱅크,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까지 인텔의 턴어라운드를 지원 사격하는 투자자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자에 미국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것이 설명이고요. 인텔의 주가 종가 기준으로는요. 오늘 22.8%의 급등권을 지켜냈습니다. 3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1987년 10월 이후 최고 1일 상승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투자 소식을 월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인텔은 기업 시장에서 워낙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고객사들이 인텔의 CPU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선도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이번 계약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고요. 파이퍼 샌들러, 최근 AMD가 이 엔비디아를 바짝 추격하고 하면서 경쟁 우려감이 불거지는 가운데 AMD가 보유한 핵심 경쟁력에 맞서서 방어막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파이퍼 샌들러는 모두 이번 계약이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거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루프 캐피털, 리프탄 CEO가 인텔을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올바른 수를 두고 있다라면서 호평을 내놨고요. 고든 헬스캣 전문가 역시도 50억 달러는 엔비디아에게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트럼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를 약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 안에서의 엔비디아 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다 보면은 그 엔비디아의 상황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텔에 투자를 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이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는 먼저 노보노디스크를 보시죠. 일명 알약 위고비라고 불리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수요일에 전해졌었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죠. 체중이 16.6%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앞서서 노보노디스크는 FDA에 허가 신청을 낸 바가 있었고요. 이번 4분기 중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얼마 전에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 미국 안에서 비만 교육팀의 인력을 일부 감원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간밤 6.3% 급등한 61.85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질주는 이어졌습니다. 어제 전해졌던 에너지부와 아이온큐 간의 협약 소식에 따라서 강세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종목들의 시세를 확인해 보시죠. 아이온큐의 경우에는 오늘 다음 장을 열어봐야겠네요. 일단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가 12%대 급등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강세를 나타냈는가 하면 아이온큐는 장중한때에 5%대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2% 정도의 상승권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백신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미국의 건강보험협회가 정부가 권장하는 모든 백신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등의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모더나의 주가 1.8% 상승하면서 25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고요. 바이오엔테크까지 함께 보시죠. 바이오엔테크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1.9% 마이너스권 가리키면서 96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리쉬 확인해 보시죠. 8월 IPO를 치르면서 정말 핫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IPO 이래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 결과가 양호하게 발표가 됐죠. EPS가 93센트 그리고 매출액은 5,700만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규장에서의 시세 긍정적으로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20.7%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65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성적을 공개했던 종목으로는 미국의 운송, 물류 기업입니다. 페덱스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잘 나왔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5%의 급등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목 소식 모두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드디어 중소형주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동안 S&P 500 고밸류 부담을 떠안았던 영향이 기존 탑 10 종목들의 고밸류 때문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나머지 490개 기업들의 밸류도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었는데요. 이제 중소형주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S&P 500 내에 동일 가중지수와 시총 가중지수 비교를 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동일 가중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지금 그래프상으로 위쪽으로 치솟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총 가중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대형주, 빅테크 종목들의 강세로 시장이 움직였을 때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될 때 시총 가중지수, 대형주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9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인데요. 9월 5일, 9월 11일, 9월 17일 기준으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그래도 성과가 좋았던 모습들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동일 가중지수와 이렇게 시총 가중지수의 성과 차이를 들여다보면서 중소형주의 순환매와 대형주 집중 장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러셀 2000이 이제 2021년 11월 달에 경신을 했던 최고가를 또 한 번 새로 쓰게 됐는데요. 금리 경로 불확실성, 경기 모멘텀에 따라서 자금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빅테크 장세에서 분산 투자 자금 이동 또는 순환매가 본격화되는 것인가 이런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소형주의 시간 안에서 또 한 번 경계감을 키우고 있는 것은 트리플 위칭데이입니다. 이제 오늘 밤 개장하는 뉴욕 증시는 새 마녀의 날을 극심한 변동성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하루인데요.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의 국채 선물 포지셔닝 흐름을 들여다보면 이번 트리플 위칭데이도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헤지펀드는 순매도, 숏 포지션을 늘리고 있고요. 자산운용사들의 경우에는 순매수, 롱 포지션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엇갈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국채금리에 상승하느냐, 국채금리 하락하느냐 이 배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옵션 만기와 겹치면서 숏 커버링, 롱 청산에 따른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오늘 밤이다라는 점은 주의할 점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엔비디아와 인텔 이렇게 두 기업이 맞손을 잡은 영향이 시장에 어떻게 파급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인공지능 대장기업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18일 인텔에 50억 달러, 한화 약 6조 9,320억 원을 투자하고 PC, 데이터 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력에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칩 생산에 맞는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날 종가보다 낮지만 지난달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취득하며 지급한 주당 20.47달러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4%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과 맞잡은 엔비디아의 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시장에서 벌써부터 분주하게 영향력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는 AI, 가속 컴퓨팅, GPU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텔은 엔비디아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제는 좀 뒤로 하고 전통 CPU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인텔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명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가 있겠고요. 이제 4% 수준의 지분을 엔비디아가 갖게 됩니다. PC와 데이터 센터용 칩을 공동 개발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될 텐데요. 차세대 AI 그리고 컴퓨팅 표준의 공동 구축 프로젝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인텔이 점차 강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인텔은 최근 소프트뱅크로부터 2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고요. 미국 정부로부터는 57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 주당 23달러 선에 구매를 하면서 미국 정부보다 높은 가격의 인텔 주식을 매입하게 됐고요. 단일 기술 기업으로는
최대 외부 주주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리고 소프트뱅크, 미국 정부로부터 인텔이 확보한 자금 160억 달러의 외부 자본 유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앞서서 파운드리 부문은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텔의 별도 파운드리 사업이 제외된다라는 것은 TSMC의 직접적인 제조 사업 지분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TSMC가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 자체가 아주 크게 흔들릴 여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로 인해서 자본과 기술 지원, AI 시대에서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명맥을 유지하게 된 인텔이고요. 엔비디아는 국산화 반도체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지금 외국에 있는 엔비디아의 생산 표준을 이제 발판 마련하게 됐다. 차세대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암홀딩스 그리고 AMD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대만의 IT 애널리스트죠. 권밍치 엔비디아 인텔 동맹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AI PC 시장의 규정 그리고 가속화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엔비디아는 그동안 자체 윈도우 온 암 프로세서 불확실성을 좀 떠안고 있었습니다. 인텔을 끌어안음으로 해서 이 불확실성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됐고요. 인텔의 경우에는 GPU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GPU 분야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지분 투자로 인해서 인텔이 이 부분의 불확실성을 덜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시너지, 경쟁 우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저가와 추론 AI 서버에서 상당한 시너지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요. X86 기반의 중저가 추론 AI 서버 온프레미스 구축에 성공을 함으로써 엔비디아는 AI 칩, NV링크, 쿠다 등 기술적인 강점을 인텔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제 방대한 설치 기반과 유통 채널까지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 속에서 간밤의 주가가 20% 넘게 급등세를 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다음 장에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밍치 애널리스트, TSMC가 최첨단 우위 그리고 AI 칩 주문의 유지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믹스 변화는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할 텐데 TSMC는 현재 첨단 공정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최소 이러한 포지션은 2030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칩은 첨단 노드를 필요로 하는데 TSMC 주문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자, 지금 네트워킹 칩 분야에서는 브로드컴, PC와 GPU, X86 서버 칩 분야에선 AMD의 점유율에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TSMC보다는 AMD, 브로드컴의 점유율 추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모두 TSMC의 핵심 고객이기 때문에 TSMC의 전반적인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중국 기업들의 이 AI 가속기라던가 AI 칩 관련한 굴기를 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AI 가속기 성능이 화웨이보다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보도했다라는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화웨이가 차세대 AI 칩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신형 AI 칩 클러스터 기술 슈퍼팟을 공개를 했는데 자체 개발한 어센드 칩을 보유하고 있는 화웨이죠. 이 어센드 칩을 15,000개 이상 연결을 차곡차곡해서 클러스터처럼 운영을 하고요. 강력한 연산 능력까지도 확보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2028년까지 AI 칩 출시 로드맵도 함께 발표를 한 화웨이인데 지금 중국의 기술 굴기에 맞서서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와 인텔이 맞잡은 이 두 손 안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들이 탄생하게 될지 계속해서 주가 추이와 함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테슬라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갑자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리플 위칭데이의 영향인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목표가 상향 의견도 있었거든요. 함께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가 9월 18일 테슬라 주식의 12개월 목표가를 기존 $300에서 $395로 32% 인상했지만 중립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며 현재 주가 대비 약 7% 하락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경쟁 심화, 실적 가이던스, 이익률 등 단기 위험 요인을 이유로 주가 하락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 상승, 테슬라의 AI, 로보틱스, 에너지 사업 성장 기대, 향후 EPS 상향 조정 등의 근거에 목표가를 $395로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의견 먼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제 차량 인도량 보고서 10월 초에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10월 2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25년 3분기에서 4분기 판매량 추정치에 상향 조정이 있을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테슬라 에너지 사업 부문의 성장세도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는 모습이었죠. 2026, 2027 에너지 사업 가정치도 상향 조정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 기존 $300에서 $395까지 올려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의 급격한 주가 상승, 5거래일 동안 20%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던 테슬라였는데 4가지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CEO 인센티브 안이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머스크 CEO의 $10억 규모 테슬라 주식 매입 이슈도 있었죠. 자, 그리고 3분기 인도량 모멘텀 상향 조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급 개선 역시도 테슬라의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어디서 먹거리를 찾아 나갈 것인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이 부분 로드맵대로 진행되는가 체크해 봐야 되겠고, 옵티머스 3를 2026년 대규모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가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IRA 혜택이 이제 축소가 됐죠. 마진과 현금 흐름에 있어서 융통성을 보이는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가 여러 가지 사업군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로봇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게시물에 의해서 옵티머스 3세대의 첫 대규모 주문 가능성이 거론이 됐습니다. 첫 번째 외부 주문을 확보했고 구매자는 제약회사인데 약품 생산 공정 자동화, 효율 확보 목적으로 옵티머스 3세대 대규모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죠. 자,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자, 테슬라는 이제 11월 6일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고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3분기 인도량 발표는 10월 2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계속해서 테슬라의 다음 일정, 최초 도지코인 현물 ETF도 현지 시간 18일 기준으로 상장이 됐는데요. 워낙 일론 머스크 CEO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테슬라 주가에도 간혹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테슬라가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트리플 위칭 데이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